이제 16챕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코어 근육 잡는 법. 코어 근육 잡는 법을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적어놨는데 사실은 키스너 콜비 책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를 합니다. 그치만 학지사 메디컬 교재에서 중점 다뤘던 내용인 이제 끌어당기기 기법이라는 그 방법을 키스너 콜비에서는 대놓고 이 방법이 난 좋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너 콜비 원서에서는 챕터 16, 16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스파인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14, 15, 16 이렇게 세 챕터로 스파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목은 Exercise and Manipulation Interventions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터벤션, 테크닉들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좀 궁금하다면 키스너 콜비 원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코어 근육 잡는 법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3 techniques, 세 가지 테크닉이 있다. for abdominal muscle activation. 복부에 있는 근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조금 이제 풀로 다 해석을 하지 않고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더 드로인 매뉴벌라고 나와 있죠. 드로인 매뉴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포스처럴 페이빅 티팅. 뭐 페이빅 포스처럴 티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포스처럴 페이빅 티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드로잉인 매뉴버는 요 그림, A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브도미널 브레이싱.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는 브레이싱 기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포스처럴 티팅 기법은 여기 C 그림.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조금 보자면 끌어당기기 기법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말 끌어당기는 느낌이죠. 끌어당기는 느낌인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감상으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특히 복부 중에서도 아랫배, 배꼽 쪽이 굉장히 홀쭉해지는 느낌이 이 끌어당기기 기법이거든요. 임상에서는 이걸 ADIM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ADIM, 어브도미널 드로잉인 매뉴벌라고 해서 ADIM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1번 기법 ADIM과 B 그림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기법은 사실 이 방향보다는 저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팽창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겉에 있는 복직근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겉에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브레이싱 기법. 자, 그리고 C그림은 골반 포스처럴 티팅 기법이라서 딱 대놓고 포스처럴 티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허리도 바닥으로 약간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그림은 굉장히 적합하게 잘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한번 짚어놨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게요. 네, 각각의 테크닉은 좀 달라요. 각각의 테크닉은 좀 다른데 이제 액티비티, 스테빌라이제이션, 액티비티, 어브도미널의 멀티피터스, 복부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들과 뒤에 있는 멀티피터스 머슬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키스너 콜비에서 ADIM이 좀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여기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볼게요. 시간이 우리가 한정적이라서 또 내용이 좀 많네요. 자, 드로잉 매뉴버 나오죠. 여기 드로잉 매뉴버는 more selective in co-activating the transverse abdominis and multifidus muscle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결국에 드로잉 매뉴버라는 방법이 더 선택적으로 액티베이팅을 시킬 수 있다. 코액티베이팅 앞에 코가 붙은 이유는 이제 투게더라는 접두어죠. 그래서 트랜스버서스 어비도미니스 머슬과 멀티피더스 머슬 두 가지를 수축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코액티베이팅이 들어갔고요. then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것보다 더 more selective하게
코액티베이팅을 시키느냐, 더 어브도미널 브레이싱 그리고 포스처럴 티팅 방법보다 훨씬 더 셀렉티브하게 코어 근육을, 소위 말하는 코어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다. 즉 내가 보기엔 어브도미널 ADIM 기법, 드로잉인 매뉴버라고 하는 기법이 조금 더 코어 근육을 선택적으로 잘 수축시킬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의 의도는 드로잉 매뉴버가 조금 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은 굉장히 그냥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물론 ADIM 기법으로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요. 근데 이게 환자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치료라는 과목은 환자 혹은 일반인들 중에서 어떤 기계적 통증, 메카니컬 페인이나 어떤 체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적용을 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한정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그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몸이 좋아져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거나 필라테스 샵에 가서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운동하는 어떤 이론은 키스너 코이비 운동치료 총론이 아니라 체육과에서 배우는 어떤 생활체육적인 예를 들자면 웨이더 원칙이라고 하는 바디빌딩의 기술들, 근력 증진,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 의견은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저는 키스너 콜비 원서에서 얘기하는 의견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그 환자라는 사람이 점점점 기능이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졌는데 저는 몸짱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제 몸매를 좀 만들어서 운동한 김에 프로필 사진도 한번 찍어 볼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드로잉 매뉴버만이 답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싱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페이비 포스처럴 티팅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적용을 할 때는 드로잉 매뉴버 방법이 좀 더 많이 효율적이다, 좀 더 많이 환자들에게 효과를 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드로잉 매뉴버가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여기 나오죠. 결론적으로 because of this drawing maneuver is recommended for stabilizing training. 그러니까 드로잉 매뉴버를 많이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저자가 드로잉 매뉴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드로잉 매뉴버 방법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세요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브레이싱과 페이비 포스처럴 티팅 방법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드로잉 매뉴버, 이거는 어브도미널 할로잉 엑서사이즈라고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브도미널 드로잉인 매뉴버라고 해서 ADIM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환자 자세 조금 쉽게 하려면 쿼드로패드 자세에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네,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가장 쉬운 자세는 사실 슈파인이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는 슈파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잘 하게 되면은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쿼드로패드 자세를 하라고, 그냥 큐패드라고 쓸게요. 큐패드 자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훅 라잉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훅 라잉 포지션, 무릎을 이렇게 약간 굽혀 놓은 자세. 그래서 with knees 70 혹은 90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프론 라인, 네, 이렇게 자세는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important to progress training to sitting, 계속 이제 알죠? 신경계에서도 얘기하는 슈파인에서 운동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레벨은 프론이나 쿼드라패드 자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레벨은 시팅이 되고, 그 다음 레벨은 스탠딩이 되고, 그 다음 레벨은 이제 게이트가 되고, 러닝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시저를 볼게요. 저희 차죠. teach the patient using demonstration. 티칭을 할 때 환자에게 우선 데모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버벌큐, 어떻게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이런 식으로 버벌 사인, 버벌큐를 주고요. 그 다음에 텍타일 파실리테이션,
이제 뭐 피부에 자극을 줘서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를 끌어당겨야죠. 여기 아랫배 만져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텍타일 퍼실리테이션을 시킬 수 있고요. Explain that muscle encircling and trunk and activate waist line. 결국에는 웨이스트 라인, 허리를 안쪽으로 이제 당겨라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이제 팔페이션, 치료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팔페이션, 촉진을 해야 돼요. 어떤 걸? TRA,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니스, TRA 머슬을 just distal to the anterior superior, ASIS죠. 네, ASIS 쪽에서 그냥 이거는 제가 여기 바로 설명을 할게요. ASIS가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쯤에 안 보이는구나. 빨간색으로 할게요. ASIS가 한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서 배꼽까지 라인을 그려보면 요 정도죠. 이 상태에서 라테랄 투 렉터스 오비도미니스, 렉터스 오비도미니스의 그 근육의 라테랄 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여자 연예인들이 복부 근육 만들고 나면 그 11자 복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렉터스 오비도미니스의 바깥 라인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이제 만나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부분에 지금 손이 대면 TRA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임상에서 좀 강의하거나 치료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ASIS에서 배꼽까지의 선이 있죠. 그 선을 그었을 때 ASIS에 가까운 한 3분의 1 지점, 요 지점에다 손을 대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뉘앙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when the internal oblique, 내복사근, 안쪽 빗근이 contract, 그러니까 수축되면 bulging of muscle is fat라고 나오는데, 벌지라는 표현이 이게 그 디스크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호빵 같은 걸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뚜껑 그 약간 찢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찢지 않고 그냥 밀봉된 상태로 넣으면 한 1분 정도 지나서 점점 부풀 거 아니에요. 뭐 햇반이든 이런 것들도 약간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밀봉된 상태에서 공기가 팽창돼서 이렇게 부푸는 느낌이 벌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오블리큐 머슬이 컨트랙션 되면, 수축이 되면 벌징이 된다. 그러니까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브레이싱 기법이 되는 걸 방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징이 된다는 얘기가, 브레이싱 기법은 복부가 딱 이제 배꼽이 여기 있다고 치는 거고요. 척추가 여기 있어요. 이 복부에서 ADIN 기법, 드로잉인 매뉴버는 이런 느낌으로 배가 쏙 들어가는 거고요. 브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범한 복부에서 힘 이렇게 해서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벌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벌징이 되었을 때 인터널 오블리큐가 이쪽에서는 만져지기 때문에 이 벌징되는 느낌이 든다. is felt. 이 feel에 대한 그 뭐 과거죠. 과거 분사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면에 TRA가 컨트랙션이 되면, 그러니까 즉 TRA만 컨트랙션이 되면 플랫 텐션 is felt. 플랫한 텐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묘사를 하는 게 TRA with minimal or no contraction of the IO 라고 나오죠. 요거를 볼게요. This is a gentle contraction. gentle contraction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잔잔한 수축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넣어오지는 않았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키스너 콜비에는. 근데 한국어 버전에서는 되게 막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해놔서 오역이 많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묘사해요. 원서에서는 A4 용지 종이에 A4 용지 종이가 약간 이렇게 구겨져 있다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막에 팽팽해지는 느낌이지, 그 얇은 막에서 갑자기 두꺼운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는 브레이싱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번 실습을 해서 만져봐야 되는데
우리 책에 내용이 없어서 우리 대면 강의를 했을 때는 제가 또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계속 ADIM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 보면 좋은데, 네. 근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포인트만 좀 잡아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끌어당기기 기법이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그래서 끌어당기는 느낌이고요. Instruct the patient to breathe in. 들이마시고 breathe out. 내쉴 때. Then gently draw. gently.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빠르고 뭐 힘있게가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천천히 배를 끌어당기는 건데 벨리 버튼, 배꼽이죠. 배꼽을 in toward the spine,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게 수행이 되면 ADIM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there are no 없어야 돼요. 어떤 것이 없어야 되냐면 substituted pattern, 그러니까 부가적인 패턴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가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게 펠빅의 포스처럴 티팅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했던 포스처럴 티팅 방법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ADIM 기법에서는 펠빅의 포스처럴 티팅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 세 번째 이제 이따가 얘기할 펠빅 포스처럴 티팅 기법에서는 그렇게 만듦으로써 안정성을 만드는 거니까 좀 이런 면에서는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no flare or depression of lower lip.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가 이 환자로 따지면 여기 지금 갈비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갈비뼈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도 않게 되어야 된다. 플레어링 되거나 디프레션 되지도 않게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설명을 하면 펠빅, 골반 움직이지 않고요. 갈비뼈 움직이지 않고 젠틀하게 천천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꼽만 살짝 끌어당긴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오죠. 그리고 립케이지, 리프팅 같은 것도 나오면 안 되고 어브도미널 월, 복부, 복벽이 굉장히 벌징아웃 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네, 요 정도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드로잉 매뉴버 방법은 이제 끝났는데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굉장히 복부의 겉에 있는 근육이 글로벌 머슬이라고 하는 슈퍼피셜 머슬들이 수축을 해서 단단해지거나 뭔가 툭 튀어나오는 느낌, 벌징되는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이나 갈비뼈, 뭐 허리로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어떤 관절의 움직임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 혹은 안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게 드로잉인 매뉴버 기법의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키스노콜비에서 좀 자세히 얘기한 거고요. 이제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에 대해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만 얘기하고 끝나요. 한 슬라이드로 끝나고요. 그리고 포스처럴 티팅, 펠빅 포스처럴 티팅 기법도 한 슬라이드에 끝납니다. 자, 볼게요. In contrast to the drawing maneuver, 드로잉 매니버와 좀 대비되게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은 occur by 어떻게 일어나냐면 setting the abdominal and activity flaring out. flaring out이라는 뜻이 좀 이제 부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벌징이라는 표현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복부가 어브도미널 복부가 바깥쪽으로 허리 주변 바깥쪽으로 flaring out 이렇게 부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튀어나오듯이 복직근을 사용하면 사실 복부가 남학생들 중에 운동 많이 한 친구들은 딱 보이거든요. 힘 뺐다가 배 힘을 딱 주면 이게 약간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수축이 되게 되면은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조금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책에서도 근데 우리 키스노콜비 해석된 곳에서는 뭐 오타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브레이스드 포지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브레이스라는 말이 사실 뭐 지지대란 뜻도 있어요. 브레이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보조기약을 배울 때 어떤 브레이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브레이싱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히스너 콜비 6판 한글로 번역된 거는 이거를 뭐 지지대 자세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지지대 자세, 사실 지지대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브레이싱 자세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하나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this technique has been taught for a number of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동안에 척추 안정화를 시키는 데 사용해 왔다. 예요. 사용해 왔다. It has been shown to activate oblique muscle 글로벌 스테빌리티 펑션에 굉장히 좀 도움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좀 함의하고 있는 거는 이 테크닉이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다, 과거에는 사용을 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을 좀 더 선호하는 양상이다 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브도미널 브레이싱 자체는 굉장히 예전에 많이 쓰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 어브도미널 브레이싱보다는 ADIM 드로잉 매뉴버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좀 이제 발전해 오는 것 같아요. 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는 이제 DNS라고 하는 DNS 다이나믹 뉴로 DNS, 뉴로 스타빌리제이션인가? 아무튼 그런 DNS라는 이제 학파에서 얘기하는 복부를 빵빵하게 만드는 기법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전적인, 전통적인 복부를 잡는, 코어 잡는 법의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이 되라 라고 얘기하자면 드로잉 매뉴버 그리고 브레이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이 중에서 이 책의 견해는 드로잉 매뉴버를 조금 더 적합하다, 환자에게 적용하기 적합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포스테리어 티팅, 페비 포스테리어 티팅 기법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테리어 페빅 티팅 엑서사이즈는 엑서사이즈 쓰니까 이거를 동사네요. 네, 운동을 한다. 그래서 프로티비티. 네, 렉터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풀 다이나믹 트렁크 플렉션 액티비티, 그러니까 페비 포스테리어 티팅을 시키면 트렁크도 좀 플렉션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몸을 좀 이제 굽히게 됐을 때 다이나믹하게 트렁크 플렉션을 시키는 것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DIM은 더 그렇고요. 브레이싱 기법도 사실은 몸통이나 이런 거 움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대비되게 세 번째 포스처 티팅 방법은 움직임이 나타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트렁크 플렉션이 다이나믹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도 페비그 포스처 티팅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It is a superficial muscle, 이거는 슈퍼피셜 머슬이기 때문에 does not have segmental attachment, 세그멘탈로 붙어있지 않은 근육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슈퍼피셜 머슬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므로 it is not emphasized in the training for stabilization. 스테빌리제이션 트레이닝에는 강조되지 않는다, 즉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필라테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필라테스에서 코어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알려줘요. 사실 조세 필라테스라고 하는 처음에 필라테스를 창시한 그 분께서 이렇게 골반을 좀 포스처 티팅을 만들면서 코어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확실히 좀 개념을 잡아주세요. 펠빅 포스처 티팅을 시키면, 펠빅 골반을 후방 경사, 뒤쪽으로 경사를 시키면 코어 근육 자체를 잡는 것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환경은 맞아요.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골반에 후방 경사를 시켜서 코어 근육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세가 항상 올바르지만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골반이 포스처 티팅 되게 됐을 때 허리가 뒤로 굽어지게 되겠죠. 룸바 플렉션이 만들어졌을 때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게 현대인들에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코어를 짱짱하게 만드는 게 필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잖아요. 코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골반 후방 경사가 굉장히 좋지만 골반 후방 경사가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세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나와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 보면 뭐 학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따로 저처럼 공부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쨌든 학부생 시절에는 요거까지는 알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열의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페이비 포스처럴 티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20 슬라이드 정도 되는 거를 1시간 안에 좀 강의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많이 빨랐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영어 원서를 번역을 하는 건데 조금 말이 빨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잠시 멈추고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자, 말이 좀 빨랐다면 좀 양해해 주고요. 이제 2학기 15주차 강의 마지막 강의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키스너콜비라는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고요. 굉장히 운동치료라는 혹은 도수치료, 근골격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 매뉴얼이라고 하는 도수치료, 손으로만 하는 매뉴얼 테라피, 매니플레이션 같은 치료보다는 운동으로 점점점 넘어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 책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보다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와서 키스너콜비라는 책을 한번 훑어보는 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 시점은 더 이 키스너콜비에 대한 그 책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면으로 강의한 거는 굉장히 적었어요.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강의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강의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부족한 면은 저도 올해 강의하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이버 강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겠구나 이런 방향성도 많이 잡으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1학기, 2학기 동안 2학년 생활하는 동안에 제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언제든지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 국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임상에 나가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장을 드릴게요. 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